마르쿠스는 두 손을 들어 엄숙히 말하며 머리를 숙였어. 제사장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다가 향로에 불을 붙였어. 그 성스러운 불길이 바람에 흔들릴 때 주위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 느낌이 들었어. 제사장. 위대한 로마의 운명을 간청하는 자들이여, 잠시 마음을 비우고 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연기가 신전에 퍼지면서 제사장은 손을 들어 상징물을 흔들었어. 불길이 한층 세차게 타오르더니 그 사이에서 번쩍 빛이 일었어. 주피터께서 말씀하신다. 승리와 패배는 얇은 칼날 위에 놓여 있도다. 너희가 잃은 것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신의 은총이다. 이를 되찾으려면 고통을 견디고 당열을 유지하며 전장의 흙먼지를 신께 바쳐라. 제사장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신성한 권위가 깃들어 있었어. 불길은 잠시 치솟았다가 곧 잠잠해졌어. 마르쿠스와 사절단은 머리를 깊이 숙였어. 모두가 신탁의 뜻을 곱씹었지. 군사의 수가 아닌 신의 은총이라. 마르쿠스는 속으로 되뇌면서 신이 말한 고통과 당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어. 사절단이 로마로 돌아오자 광장은 여전히 전쟁에 상흔에 짓눌려 있었지만 신탁 소식이 전해지자 도시 전체가 묘한 활기로 들썩였어. 주피터의 뜻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당열과 고통 극복을 통해 은총을 되찾는 것. 마르쿠스가 병사들과 시민들 앞에서 외치자 잃어버렸던 희망이 사람들의 눈에서 되살아났어. 원로원 역시 신탁의 메시지에 따라 병력과 전략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어. 시민들은 한니발에게 계속 패배했음에도 로마의 영혼이 꺾이지 않았음을 깨달았어.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도 신탁을 듣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 부상자조차 고통을 견디고 당열하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재활 훈련에 힘을 쏟았지. 병사들의 눈빛은 불사조처럼 타오르는 투지로 빛났어. 우리가 잃은 건 로마에 대한 믿음이었어. 이제 다시 일어설 때가 됐어. 원로원에서는 매일같이 치열한 회의가 열렸어. 대낮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수십 명의 의원들이 전쟁 계획과 군사 지원책을 논의했지. 어느 젊은 의원이 힘주어 말했어. 패배가 아닌 은총을 되찾는 길, 그건 로마 시민 전체가 하나 되는 거야. 우리 모두 기부와 공병을 늘려 새로운 군단을 꾸려보자. 원로원은 만장일치로 그 제안에 동의했어. 칸나이의 참혹한 패배 후 로마는 크게 흔들렸지만 사절단의 귀환과 신탁이 불러일으킨 단결과 믿음이 결합하자 도시는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봤어. 시민들은 서로 돕고 부상자를 돌보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 병사들은 새 힘을 얻어 재훈련에 돌입했고 원로원은 한니발에 맞설 장기 전략을 서둘렀어. 로마의 하늘은 여전히 붉었지만 더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끝내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처럼 보였어. 마르쿠스 타르퀴니우스는 신탁의 말을 다시 곱씹었어. 우리가 잃은 것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신의 은총이야. 고통을 견디고 당열을 유지해야 해. 그 말이 로마 전역의 울림이 되어 도시 전체를 강인한 정신으로 묶어줬어. 사람들은 이를 신탁의 불길이라고 불렀어. 그 불길은 전쟁 속에서도 로마를 지탱하는 든든한 성화가 됐어. 로마는 무너지지 않아. 칸나이 이후에도 우린 다시 일어설 거야. 이 운명 같은 선언과 함께 로마는 불사조처럼 부활의 길을 향해 갔고 전쟁의 신 마르스와 주피터 신전에서 울려 퍼진 신탁의 메시지는 오랜 세월 로마 역사의 불멸의 장면으로 남았어. 칸나이 전투가 끝나자 한니발의 진영은 승리의 열기로 가득 찼어. 저녁을 뒤흔든 대승을 기념하듯 장교와 병사들은 밤새 잔을 부딪히고 환호했어. 로마군이 남긴 비명과 함성이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만 같았지만 피비린내와 흙먼지는 그들의 승리 감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 진영 곳곳에서는 이제 로마를 무너뜨릴 때가 왔어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 하지만 축하의 함성 뒤편 커다란 장막 안은 정반대의 고요가 깃들어 있었어. 한니발은 좁은 탁자에 혼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왼손으로 작은 주사위 하나를 굴리고 있었거든.
주사위가 탁자 위에서 또르르 구르며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울려 퍼졌고 한니발은 엄중한 표정으로 그것을 지켜봤어. 장막 밖에서는 장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 지금이 로마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예요. 마하르발의 격앙된 목소리가 텐트 안까지 들려왔어. 닷새면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단 말이오. 장교와 병사들은 칸나의 승리를 발판 삼아 로마 그 자체를 공격하길 원했어. 많은 피를 흘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로마군의 심장을 찔러 영원히 끝을 보겠다는 열망이 가득했지. 마하르바를 비롯한 상당수 장교들이 적극 동의했어. 당장 징역합시다.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하지만 병사들의 함성이 고조될수록 텐트 안의 한니발은 더욱 깊은 침묵으로 잠겨들었어. 한니발은 주사위를 굴리다 멈추고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어. 칸나이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걸로 로마라는 거대한 기계를 한 번에 멈출 수 있을까? 칸나이 전투는 전사의 길이 남을 대승이었지만 한니발은 로마 군단을 파괴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 로마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수많은 동맹으로 이루어진 연합체야. 지금 로마 성문 앞까지 진군한다면 그들은 공포 속에서 더욱 강력히 뭉칠 거야. 그러면 아무도 쉽게 꺾이지 않을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 다시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 지도 위 로마 주변의 동맹 도시와 해안 거점, 그리고 로마와 끈끈이 맺어진 소도시들의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어. 결정적 승리도 좋지만 동맹 도시들이 더욱 로마 편에 서면 또다시 어려운 싸움을 반복해야 할 뿐이야. 칸나이에서 로마 군단을 대거 무너뜨렸어도 로마 동맹들이 더욱 겁에 질려 로마를 지지한다면 최종 목적 달성이 훨씬 어려워지겠지. 내가 원하는 건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전쟁의 종결이야. 로마가 스스로 균열을 드러내도록 만들겠어. 다음 날 아침 한니발은 장막을 열고 나왔어.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도 텐트 주변은 병사들의 열기로 뜨거웠어. 마하르바를 비롯한 장교들이 그를 보자마자 몰려들어 외쳤어. 장군, 지금이야말로 로마를 공격해야 합니다. 사기가 꺾인 로마를 놓칠 순 없어요. 한니발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눈빛은 깊고도 신중했어. 칸나이의 승리는 정말 위대했어. 그러나 로마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대한 제국이야. 지금 우리가 바로 로마로 진군한다면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더욱 강한 결속을 보일 거야. 장교들 사이에서 실망한 표정이 스치자 한니발은 이어 말했어. 칸나이의 승리는 로마 동맹을 분열시키는 데 활용해야 해. 동맹 도시들이 로마를 의심하며 손을 놓아버린다면 로마도 고립무원이 될 수밖에 없지. 그때 우린 로마의 숨통을 정확히 조일 거야. 마르발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 장군, 당신은 승리를 얻을 줄 알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은 몰라요. 한니발은 반발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어. 때론 승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해. 칸나이라는 승리는 아직 칼집 속에 넣어둔 칼이야.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해. 장교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고 한니발은 진군은 보류라고 명확히 선언했어. 병사들은 전투에서 얻은 고양된 기세를 누르지 못했어. 많은 이들이 마하르발의 주장에 동조하며 지금 당장 로마로 가자 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군대의 최고 지휘권을 쥔 한니발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는 병사들의 전열을 재정비하며 인근 동맹 도시에 대한 협상 혹은 압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어. 한니발은 칸나이 전투에서 있었던 막대한 전리품과 사기를 활용해 주변 도시들이 로마의 등을 돌리게끔 교섭하거나 반대로 약탈을 통해 공포를 심으려 했어. 이는 로마 연합체를 뒤흔드는 중요한 수가 될 예정이었지. 그는 기병대를 보내 로마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동맹 도시들의 반응도 살폈어. 병사들도 서서히 한니발의 의도를 이해했어. 칸나이에서 얻은 대승은 마지막 일격을 위한 준비다 라는 생각이 그들 사이에 퍼졌지. 결국 한니발은 로마 공략을 즉시 진행하지 않기로 했어. 병사들 중 다수는 실망했고
일부 장교들은 지금이야말로 성벽에 진군했어야 하는데 라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한니발은 이 과정을 최종 승리를 위한 실질적 단계라 여겼어. 로마는 쉽게 무너질 도시가 아니야. 칸나이의 충격으로 그들이 흔들리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무턱대고 성문에 달려들면 상상 못할 저항이 벌어질 거야. 우린 아직 그 저항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 먼저 로마 동맹을 끊어낼 거야. 그게 최우선이야. 이 신중한 판단은 전장의 무능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결정이었어. 그렇게 한니발은 다음 폭풍을 준비하기 시작했지. 칸나이 평원에서 거둔 승리 이후 한니발의 진영은 환희와 열망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한니발은 로마를 향해 곧장 말을 몰지 않았어.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주사위를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놓듯 자신의 결정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내렸어. 아직 던질 때가 아니야. 한니발은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로마라는 거인의 약점을 더욱 깊이 찌를 기회를 기다렸어. 이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니발의 한 수 한 수는 분명 로마에게 치명적인 압박이 되고 있었어. 병사들은 언젠가 다시 울릴 진군 나팔을 꿈꿨고 한니발은 더 큰 승리를 위해 칼을 갈았어.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 칸나이 전투는 거대한 전쟁 드라마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어. 들어봐. 칸나이 전투에서 거둔 충격적인 대승 이후 카르타고 진영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 카르타고 병사들과 갈리아 용병들은 횃불을 밝히고 축배를 들며 로마군을 참패시킨 승리를 한껏 만끽했지. 그렇지만 이 축제 한복판에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자기 천막 안에서 홀로 고독에 잠겨 있었어. 그는 전장의 지도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 눈앞에 펼쳐진 지도에는 이탈리아 반도 전역이 그려져 있었고 곳곳에 그의 진영 깃발이 꽂혀 있었지만 로마로 가는 길만큼은 여전히 음울한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거든. 분명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니발은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군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 천막 밖에선 병사들의 환호성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어. 갈리아 용병 몇몇은 술에 취해 서로 주먹질하는 신용을 했고 이베리아 병사들은 춤을 추며 전투의 영광을 자축했지. 그런데도 한니발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의자에 기대어 다시 지도를 살폈어. 지금 우리 병력은 2만 5천에 불과해. 갈리아인들을 전부 신뢰하기도 어렵고 보급로도 너무 길게 늘어져 있어. 그는 마음속으로 군세를 계산하며 로마가 가진 잠재적 저력을 가늠했어. 게다가 로마는 단일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동맹으로 이루어진 연합체라는 점이 문제였어. 로마를 직접 공격하려면 적어도 이틀에서 3년은 각오해야 할 텐데 그동안 로마는 주변 동맹 도시에서 계속 병력과 물자를 끌어들이고 한니발이 공성전을 벌이는 사이를 틈타 역포위를 시도할 수도 있었거든. 밖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축하 소리에 한니발은 다시금 속으로 뼈아픈 현실을 곱씹었어. 이긴 건 좋지만 로마를 정복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결국 그는 로마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 로마가 하나로 굳게 뭉쳐있는 한 단숨에 로마시를 점령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 우리는 로마를 정복하지 못하더라도 로마의 동맹을 분열시킬 수는 있겠어. 한니발은 결정적인 한 수를 꺼낼 때가 왔다고 직감했어. 곧 텐트에 장군들을 불러 모아 포로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전하라 지시했어. 한니발, 책상 한편엔 로마 동맹국 출신 병사들의 명단이 놓여 있었어. 이 병사들은 칸나이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자들로 본래 로마에 충성하며 싸웠으나 지금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꼼짝 못하는 처지였지. 통상이라면 적국 포로들은 가차없이 처벌되거나 몸값을 받을 협상 재료가 되곤 했어.
그런데 한니발은 다른 길을 택했어. 그들이 로마가 아니라 자기 자유와 고향을 위해 싸우도록 만들겠어. 그의 목표는 단순했어. 동맹국 병사들을 풀어주면서 내가 너희의 참된 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어. 장군들은 명령을 듣고 잠시 당황했어. 장군이시여, 적병을 공짜로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요? 몸값도 안 받고 돌려보내면 우리에게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니발의 의지는 확고했어. 이것이야말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이요. 로마군이 동맹국 병사를 소모품처럼 쓴다는 인식이 퍼지면 그들은 로마를 스스로 의심하게 될 거야. 한니발은 포로들에게 옷과 식량,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여비까지 지원하라고 지시했어. 갈리아 용병과 이베리아 병사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결국 한니발의 전술 의도를 납득하고 고개를 숙였어. 어둠이 깔린 밤, 보초병들은 깜박이는 횃불 아래로 무리지어 이동하는 포로들을 지켜봤어. 그 포로들은 혼란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텐트를 빠져나왔지. 정말 우릴 그냥 풀어주는 건가? 어떤 병사가 중얼거리자 갈리아 병사가 쇠사슬을 풀어주며 짧게 말했어. 이게 우리 장군의 뜻이야. 너희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윽고 한니발의 장수가 포로들 앞에 나서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선언문을 낭독했어. 우리는 너희를 카르타고의 적이 아니라 로마의 도구로 간주하지 않겠어. 한니발 장군은 너희 스스로의 의지로 살 길을 돌려주려 해. 로마의 명령이 아닌 너희 고향과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 길을 택해도 좋을 거야. 밤하늘 아래서 이 말은 포로들의 가슴에 충격을 안겼어. 적장이 자신들을 살려준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감사가 교차했지. 포로들은 그렇게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동맹 도시들로 돌아간 포로들은 곧 한니발의 메시지를 전했어. 우릴 포로로 삼았던 적장이 몸값도 안 받고 그냥 풀어줬다 라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돌았지. 아예 시신이 돼 돌아올 줄 알았던 젊은이들을 다시 맞이한 마을에선 눈물로 상봉을 방했어. 어느 동맹 도시의 장로는 이렇게 말했어. 정말 그들이 우리를 적대하지 않는 거라면 우릴 이끈다던 로마는 대체 뭘 해준 건가? 하지만 동시에 로마 원로원과 지휘부는 이 소식에 기겁하며 동맹 도시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선전전을 펼쳤어. 한니발의 자비로워 보이는 태도는 전부 거짓이야. 그자는 동맹국을 이간질해 로마를 약화시키려는 계책을 쓰는 것뿐이다. 로마가 여러 도시로 특사를 파견하고 로마와 함께 해야만 결국 살아남는다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이미 한니발이 오히려 우리를 살려줬다라는 포로들의 증언이 퍼지면서 동맹국 내부의 불신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 칸나이에서의 거대한 승리에 힘입어 한니발 진영은 여전히 축제 중이었어. 갈리아인, 이베리아인, 누미디아 기병, 카르타고 정예병까지 다양한 전역에서 모인 군대가 새 전쟁 자금과 전리품 얻을 뿔뿔 그 부지에서 그들이 술잔을 주고받으며 횃불을 높이 들고 환성을 지르는 동안 한니발은 텐트 안에서 묵묵히 생각에 잠겼어. 이 전쟁은 단숨에 끝나지 않을 거야. 로마라는 존재는 너무나 거대하고 강하니까. 그러니 그들의 연합을 스스로 허물도록 만들어야만 해. 한니발은 장수가 가져다 준 포도주를 조금 맛보며 지도 위에 놓인 말을 옮겨봤어. 이탈리아 각 도시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디가 로마와 강한 결속을 맺고 있고 어디에서 발로마 감정이 큰지를 분석했어. 전장을 피와 강철로만 채우지 않을 거야. 신뢰가 무너질 때 파괴력만큼 무서운 무기가 또 없으니까. 그가 밤하늘을 쳐다본 눈동자는 불타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 칸나이 전투 이후 한니발은 로마를 상대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했어. 그건 단순 교전이나 공성전이 아니라 동맹과 신뢰를 파괴하려는 심리전이었지.
포로 석방은 그 첫걸음이었고 동맹국 이탈을 유도하는 정치 공작이 뒤이어 펼쳐질 예정이었어. 한니발은 군사적 재능만큼이나 정치와 외교 책략에도 뛰어났어. 이 전쟁은 강철과 피가 아니라 신뢰와 동맹의 붕괴를 노리는 싸움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가 텐트 안에서 가볍게 메아리쳤어. 칸나의 승리라는 영광 뒤편에 한니발은 이미 로마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새 설계를 마친 거지. 그리고 이 전략은 곧 이탈리아 전역에 또 다른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어. 로마를 직접 정복하긴 어려워도 로마의 결속을 깨뜨릴 순 있어. 기원전 216년 늦여름 칸나의 대승을 거둔 한니발의 군대는 칼라브리아, 이탈리아 남부를 향해 서서히 행군을 시작했어.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로 알프스를 넘었던 병사들의 낡은 투구와 갑옷이 햇빛에 반짝였지. 용병들의 거친 말투가 뒤섞이고 누미디아 기병의 말발굽이 빠른 장단을 만들었어. 하지만 가장 선두에 선 한니발의 머릿속에는 지난 승리에 대한 환희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한 단호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 병사들 사이에선 은근슬쩍 의문이 흘렀어. 우린 왜 로마로 곧장 가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그에게 묻지 못했지. 한니발의 시선은 이미 먼 앞날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에겐 바로 로마를 공략하는 것보다 로마 연합을 내부에서 허물어뜨리는 것이 우선이었어. 해가 아스라이 밝아오는 칼라브리아 언덕 위로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 멀리서 울려오는 군화 소리와 희미한 함성은 이 지역에 벌써 한니발의 이름이 도달했음을 알리고 있었지. 도시마다 성문을 꽁꽁 잠그거나 혹은 일찌감치 항복할 준비를 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어. 원로원 의장 키누스는 탑에 올라 드넓은 평원을 내려다봤어. 줄지어 선 병사들이 도시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무한히 뻗은 강철의 벽 같았거든. 성벽 아래 선 병사들이 적 동태에 맞춰 분주히 움직였고 시민들도 먼 곳을 우려 섞인 눈길로 바라봤어. 키누스는 돌란간을 움켜쥔 손가락에 힘을 주며 혼잣말을 했어. 몇몇 도시는 이미 항복했거나 저항 한번 못하고 문을 열었다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나? 로마와 동맹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니발이 이끄는 새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인지 고민이 그를 갈기갈기 찢었어. 광장에 모인 시민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지. 젊은 대장장이 세투스, 로마를 배신할 순 없어. 지금까지 우릴 지켜준 건 로마였잖아. 늙은 회계사 에누스. 보라니, 로마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징집과 무거운 곡물이 과연 자유를 지켜줬다고 할 수 있을까? 설전이 뜨거워졌어. 로마가 보호자인 동시에 억압자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즈음 한니발의 선발대가 도시 근처의 모습을 드러냈어. 잘 훈련된 기병들은 도시 외곽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우린 곧장 성을 치지 않을 거다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였지. 레고라의 방어병들은 활을 당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지만 상대가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자 서로 눈치만 살폈어. 얼마 안 가 한니발 군대가 약탈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려는 듯 보인다는 얘기가 번졌어. 이미 함락된 도시들 중 일부가 약탈 대신 규율과 통치를 강조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은 공포와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했어. 이튿날 새벽 레고라의 원로원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 키누스, 로마 동맹을 끝까지 지키겠나? 아니면 문을 열고 한니발과 협상을 해볼 텐가? 모두들 신중해졌어. 로마는 멀고 한니발은 눈앞에 있었지. 지금 이 순간에 로마 편을 든다고 해도 당장 구원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보였어. 관리 리키우스가 조심스레 제안했어. 로마가 정말 우리 자유를 보장해줬는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소. 한니발이 우릴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해도 우리가 겪어온 억압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르오. 키누스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결심했어. 그저 로마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는 게 옳은 걸까? 한니발이라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주고 있지 않겠나? 결국 이른 아침, 레고라는 성문을 열고 한니발 측 장교를 맞이했어. 곧바로 항복하지는 않고 협상부터 시도했는데 마치 도시 위를 맴도는 파랑새가 새 역사의 시작을 예감하듯 날아다녔지. 하지만 모든 도시가 한니발에게 문을 연 건 아니었어. 시칠리아와 맞닿은 항구 도시 레조는 로마와 굳건한 동맹 관계였고 성문을 철저히 닫아건 채 병사들을 성벽에 배치했어. 활과 창을 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며 절대 항복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지. 한니발은 레조를 억지로 치지 않았어. 대신 주변 도시들을 하나둘 장악하거나 협상을 통해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 레조는 시간이 갈수록 고립돼 갔고 지원군도 오리무중이어서 내부적 동요가 커졌어. 지켜보며 압박하는 긴장감. 이것이 바로 한니발이 쥔 강력한 무기였지. 그렇게 한니발은 로마의 동맹을 조금씩 허물었어. 군사력으로 억누르는 정복도 있었지만 심리적 정치적 압박이 핵심이었지. 로마가 과연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냐? 차라리 우리와 함께하면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겠다. 는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흘려보냈어. 어느 저녁, 한니발은 칼라브리아 평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붉은 노을을 지켜봤어. 로마는 겉보기엔 견고해 보여도 결국 동맹 도시들로 이루어진 연합체일 뿐이야.